안녕하십니까, 나무대장입니다. 오늘 나무대장은 2024년 12월 겨울 초입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인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영상을 들었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나무대장도 처음에 농촌 체류용 쉼터만을 들었을 때 지금 기존의 농막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왜 또 다시 쉼터, 농촌 체류용 쉼터라는 새로운 안건을 도입해서 뭔가 혼란을 주는 걸까라고 생각하고 시행 명령들을 보니까 이게 웬 겁니까? 기존 농막보다는 상당히 메리트가 많은 그런 개선된 사항으로 직접적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물론, 그리고 시골의 농촌 생활을 위해 5도 2촌 아니면 4도 3촌을 영위하고 있는 생계형이 아닌 그 주말 농장형으로 농업을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은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좋은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농막의 진화 형태다, 그렇게 깨달아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공유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2024년 12월 시행 예정인 농촌 체류용 쉼터는 설계 없이 신고로 지을 수 있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농막과 똑같은데 농촌 체류용 쉼터라고 더 좋게 나무대장이 설명을 하는 것일까? 당연히 1가구 2주택 영향을 받지도 않고 재산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기존 상권 파괴 6 형태의 농막과는 달리 10평까지 중축된 형태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농촌 체류용 쉼터의 핵심입니다. 6평에서 10평으로 거의 4평이 늘어났죠. 왜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냐면은 6평이라고 해도 그 안에 필요한 기존 생활 도구를 몇 가지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평은 4평이 늘어났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도구들을 놓고 그 나머지 평수가 넓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평에서 4평은 10평이 많이 늘었다고 보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개인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나무대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5도 2촌의 새 희망을 불어일으키는 무너져가는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정부안이 채택이 되었고, 기존의 농막에는 숙박이 안됩니다. 쉼터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했지만은 숙박을 하면서 여기서 잠을 자서는 안된다, 그렇게 탁상 행정적인 실질적인 영농생활과는 멀어진 그런 지침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 농촌 체류용 쉼터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인 숙박이 아닐 시 일시적인 숙박은 허용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기반으로 법안이 개정돼서 지금 낮출범되는 거기 때문에 숙박도 자유롭게 법안에 눈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1시간 2시간 관리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하루 이틀씩 누워 자면서 풀을 뽑거나 용농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은 물론, 그리고 농촌 체류용 쉼터를 적합하게 활용할 체험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법안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농지 면적에 따른 농촌 체류용 쉼터 형태를 살펴보면은 최소 농지 면적 60평 이상의 농촌 체류용 쉼터 10평까지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최소 면적이 60평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은 이것도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던데,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쉽게 60평 이상의 소규모 농지면은 농촌 체류용 쉼터를 지을 수가 있고, 100평이 되든 150평이 되든 60평 이상이 되니까 상관이 없고, 300평 이상 되는 그 농지원부가 나오는 농지도 당연히 농촌 체류용 쉼터가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필지당 1개만 건축 가능하고, 그리고 무분별한 그 남용을 막기 위해 세대당 1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나도 하나, 와이프도 하나, 이런 식이 안 된다는 거죠. 독립된 세대면은 1개씩 건축이 가능하지만은 세대당 하나 건축해서 남용을 막고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한 농촌 체류용 쉼터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법이 발의되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존치 허용 기간이 12년 동안 허가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적합한 절차 내 신고를 연장 신고를 하는 것으로 12년 동안 한 번 허가된 농촌 체류용 쉼터의 유지 관리가 가능한데, 지금 법안상으로는 12년 동안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돈을 들여서 농막도 요새 1,000만원 2,000만원 시대인데
10평짜리 체류형 쉼터를 제대로 지으려면은 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들 수가 있는데 12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돈을 투자할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는 12년 동안 돈치 허용기간이 발의가 되지만은 추후에 지자체마다 개정되는 조례법에 따라 농촌 체류용 쉼터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장 가능이 없을 가능성이 더 낮겠죠. 무조건 연장된다고 보셔야 되지만은 이것은 지금 지자체의 추후 조례로 12년 이상 또 연장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게 느껴진다, 예상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평이라는 면적을 봤을 때는 33제곱미터 이내 10평 이내에는 농촌 체류용 쉼터를 지을 수가 있는데 기존 농막 6평 대비는 큰 평수죠. 그럼 농막을 두고 농촌 체류용 쉼터 하나를 더 짓고 싶다,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10평 이내에 한 동을 짓던 두 동을 짓던 10평 이내에 체류용 쉼터와 농막이 병행이 돼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10평 이내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막에서 가장 이제 불합리하게 우리가 허가를 못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도 안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장실이 안 됩니다. 화장실이 정화조를 묻는 게 농막에는 불법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정화조를 이번에 묻을 수 있게끔 농촌 체류용 쉼터는 개선이 됐습니다. 화장실을 10평 이내에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 정화조와 그리고 데크 일부, 그리고 1m 정도 나오는 일부 처마, 그곳은 그 10평 이내의 면적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수정사항이 아닐까 나무대장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를 묻고 데크를 뭐 3평에 5평 정도 두고 1m 정도 나오는 처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10평 이내에서 농촌 체류용 쉼터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큰 메리트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나온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4 12제곱미터 이내로 주차장도 따로 둘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도 따로 인정을 하지 않던 농막 형태와는 상당히 격을 달리하는, 또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던 조건들을 많이 수정한 좋은 안건이다, 농촌 체류용 쉼터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정말 정화조를 묻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막들은 어떻게 내가 활용을 했냐, 화장실이 없거나 아니면은 간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이라든지 흑연색으로 그냥 똥차가 와서 한 번씩 똥을 퍼가야 되는 간이형 옛날 재래식 화장실 형태로 나오는 이제 그런 화장실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화조를 합법적으로 무리한 신청 절차 없이 가설 건축물 신청으로 정화조까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이 화장실의 불편함까지 해결되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농촌 체류용 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소방차와 구급차가 진입 가능한 실사용 현황도로를 접한 토지라야 농촌 체류용 쉼터를 가설 건축물로 신고할 수가 있다. 그 법령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 맹지는 안 되고, 그리고 도로는 현황상 도로인데 그게 폭이 1.5m, 2m 좁았을 경우에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 체류용 쉼터 허가는 나지 않는다. 하지만 3-6 농막은 맹지라도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체류용 쉼터는 소방차, 구급차가 진입 불가능한 실사용 현황 도로를 접한 토지가 아니면은 허가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무대장이 준비한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봤는데, 이 농촌 체류용 쉼터는 농민들의 편의는 물론, 그리고 농촌을 체류하면서 5도 2촌, 4도 3촌을 하고 싶은 주말 영농 체험용 그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그런 좋은 법안이라고 나무대장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한 세대에 하나, 그리고 한 필지당 하나만 건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본인 세대만 사용이 가능하고 남에게 법적으로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세대에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야만 한다.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숙박은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적인 거주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체류용 쉼터 영농 의무는 생업농이 아닌 만큼 그렇게 거창하게 막 생업농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농사를 짓는 형태를 무조건 띄어야 된다.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류용 쉼터는 불법적인 그냥 쉼터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대장 생각에는 이 농촌 체령 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60평 이상 소규모 농지의 그 가격 상승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로를 접해하게 되기 때문에 현안성 도로, 소방차, 구급차가 지나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로가 접한 소방차, 구급차가 왕래할 수 있는 도로가 접한 60평 이상의 중소형 규모의 농지가 농촌 체류형 쉼터 법률안 개정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소규모 소액 농지는 물론 아마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적합하게 운영이 가능한 그런 농지들은 아마 필지를 나누어서 소규모로 나눠 파는 행태들도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필지가 따닥따닥 나눠지면서 각기 다른 세대가 들어와서 주말 영농 체험장 단지가 만들어지겠죠. 농촌 체류형 쉼터가 한 100평마다 따닥따닥 붙어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유지가 되면서 비농업인들의 뭔가 농업적인 갈망을 많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지 재테크적으로는 소규모 소액 농지 그리고 나눠진 필지 농지의 수급과 수요가 원활할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단 전원주택 관련해서는 뭔가 좀 원자재 상승과 뭐 입지라든지 뭔가 농촌과 도시인들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좋지는 않지만 조금 더 붐업이 떨어지지 않을까.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감할 수가 있다. 이게 왜냐면은 전원주택은 1가구 2주택 영향도 받고, 그리고 설계 없이 지을 수 있는 가설 건축물과는 달리 설계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그리고 주택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땅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건축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농촌 생활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체류용 쉼터가 가설 건축물 신고만 하는 간편한 형태로 나옴으로 인해서 전원주택의 수요는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말이 10평이지만은 대장이 정확히 본 건 아니지만 4m 높이 이내로 10평짜리 체류용 쉼터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럼 다락 형태로 한 6평 정도 7평 정도 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형태에 의해서 한 15평 이상의 농촌 체류용 쉼터를 1가구 2주택에 대한 법률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서 쉽게 지을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뭐 20평 30평 되는 전원주택 없이도 농촌 체류용 쉼터만으로 전원 생활을 충분히 기존 우리 살고 있던 집과 병행해서 이뤄낼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된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비싼 돈 들여서 설계하고 또 땅 사고 그리고 허가 내서 1가구 2주택 그런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까지 전원주택을 지을 바에는 차라리 10평 이내에 뭔가 다락까지 낸 소형 전원주택 같은 예쁜 농촌 체류용 쉼터만으로 전원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무대장과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농촌 체류형 쉼터가 기존 농막 대비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농촌 체류형 쉼터 법안 활성화에 따른 농지 재테크적인 관점, 그리고 전원주택 수요 급감에 대한 관점에 대해 나무대장의 생각을 짧게 덧붙여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무대장은 그래도 여기 꺼져가는 농촌 활력을 불어일으킬 만한 중요한 요소로 이번에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상 나무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대장.